안녕하세요.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입니다. 오늘은 팔품사를 산뜻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팔품사를 정리하기 전에 품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팔품사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품사라는 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란 무언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묶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는 단어가 되고요. 어떤 기준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단어를 하는 일로 나누어 묶은 것이 바로 이제 품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이 품자가 그 네모 상자 3개가 이게 위아래로 있는데요. 저 네모 상자 안에다가 같은 일을 하는 단어들끼리 탁탁탁 묶어 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팔품사니까 저 상자가 8개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이제 팔품사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각각의 품사의 정의화하는 일을 이 강의가 끝나고 다 머릿속에 남기시거나 반복해서 정리해 두시면 팔품사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명사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사의 정의, 사람과 사물의 이름입니다. 쉽죠?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종이도 보이고 뭐 책상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이 전부 다 이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명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도 명사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love, peace, happiness, help, air, wind 이런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도 역시 이름이 있어서 전부 다 명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명사가 하는 일입니다.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정의가 잘 서지 않으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2탄에 설명해 놓았으니까 2탄을 참고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하는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ir is small. The chair가 문장 속에 이렇게 주어로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명사잖아요, chair가. I like the singer. singer가 명사죠, 가수니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인 거입니다.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입니다. This is love. love가 명사 맞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의와 하는 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서 그 대자가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의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종류에는 he, she, it, this, that, him, her, I, me 뭐 이런 것들이 대명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명사를 대신한다는 것인지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is a singer. 싱어가 명사잖아요. 이 싱어를 he가 대신하네요. 그는 가수다. 가수가 그다. 이해되시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is a chair. 이것이 의자단데 this라는 이것이 chair, 명사 의자를 대신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he나 this가 바로 명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대신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명사가 하는 일입니다. 대명사와 명사는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의자도 필요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역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is my teacher. he가 대명사인데 주어로 쓰였죠. 목적어입니다. Jane likes this. this가 대명사인데 이거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me. 자, 여기 is 뒤에 있는 me가 보어죠. 대명사인데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시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 동사에서 그 동자가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동사는 정의와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란 사람,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현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동사는 우리말로 전부 다 다자로 끝나거든요. 다자로 끝나는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go,
eat, study, play, work 이런 단어들이 됩니다. 자, 가다, 먹다 다 동작이 일어나죠. 자,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 즉 비동작의 동사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is, think, feel, love, hate 다 동사 우리말로 다자로 끝나지만 움직임이 없죠. 이런 단어들도 역시 우리말로 다자로 끝나니까 동사가 됩니다. 좀 쉽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정의, 사람, 사물의 생긴 모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 사물의 생긴 모양, 요 말이 형용이라는 단어예요.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양을 표현하냐면 성질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크기는 큰지 작은지,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대표적인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전부 다 우리말로 니은자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단어를 pretty, 예쁜, 니은이죠. clean, 깨끗한, 또 역시 니은이네요. small, 작은, 다 니은자로 끝나죠. 이렇게 니은자로 끝나는 게 형용사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꼭 니은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blue, 이거 그냥 파란색 이렇게 해석하죠. 니은은 안 끝납니다. 또 개수를 나타내는 말 역시 니은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자, 형용사가 하는 일입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를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즉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명사를 꾸며주는 것부터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kind girl. 걸이 명사인데 kind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걸을 꾸밉니다. 친절한 소녀. 하나 더 보겠습니다. A small box. 작은이라는 스몰이 형용사인데 그 스몰이 뒤에 있는 박스 명사를 꾸몄습니다. 작은 상자.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A blue car. car는 명사 맞죠? 차니까. 그런데 앞에서 파란이라는 blue 형용사가 ca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즉 꾸밉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일을 하는 형용사를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The girl is kind. 그 소녀는 친절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kind가 이렇게 보호 자리에 쓰여서 주어를 설명합니다. 그 소녀가 친절하다라고. 이럴 때는 항상 구조가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구조가 됩니다. 주어를 설명할 때는. 자, 이번에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I think her kind.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목적어 her이 친절하다라고 형용사가 이렇게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네요.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의 구조는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거나 목적어를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정의와 하는 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는 정의와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사란 형용사, 부사,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와준다라는 이 말이 부사라는 단어와 잘 매치가 안 되시죠? 그 부사의 부자가 돕는다,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란 돕는 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돕느냐면 형용사, 부사,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돕느냐면 수식하면서 도와줍니다. 꾸며주면서요.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주면서 돕는 단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 이게 부사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사의 종류에는 very, much, really, only, always, often, to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형용사와 동사, 부사를 꾸미면서 돕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She is very kind. kind가 형용사죠. 친절한이란. 그런데 very가 앞에서 kind 이렇게 꾸미면서 도와주고 있죠. 매우 친절하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를 도와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He sleeps too much. 그는 너무 많이 잔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much를 보시겠습니까? much가 sleeps를 꾸며줍니다. 그는 많이 잔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to도 부사인데 부사는 같은 부사끼리 꾸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o가 much를 꾸밉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이해되시죠? 부사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잔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부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 부사, 동사를 도와주는, 꾸며서 도와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부사는 이제 꾸미는 단어가 3개가 되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고 기억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미는 단어가 바로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하는 일 정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정의는요. 명사 앞에 놓여서 그 앞에 단어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단어. 이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말뜻 그대로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북하고 더 테이블이 있는데요. 지금은 책이랑 탁자가 관계성이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전치사를 한번 써볼까요? 짜자잔, 관계성이 맺어졌죠? 탁자 위에 책. 이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명사 앞에 쓰여서 그 앞에 단어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단어.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live 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시랑 이 산다라는 동사는 지금 현재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전치사를 쓰면 짜자잔 구리시에 산다 이렇게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치사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on, in, to, at, of, from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치사는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단어긴 한데 아주 특별하게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전치사가 뒤에 명사가 있어야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치사라고 하기보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마치 그 건전지가 없는 시계를 연상해 보세요. 그 시계는 장식품은 될 수는 있지만 시계로서의 기능은 못하죠. 근데 건전지가 만약에 그 시계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째깍째깍째깍 시계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전치사는 명사랑 붙어 있어야만 그때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명사를 꾸미거나 동사를 꾸밉니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The book on the table. 자, on the table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북을 꾸몄죠? 탁자 위에 책. 이해되시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over of the book. of the book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런데 앞에 있는 커버를 꾸미죠? 그 책의 표지.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자, 동사를 꾸미는 예문 보겠습니다. live in Seoul. 서울에 산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in 서울이 동사 live를 꾸몄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walk with Jane. 제인과 함께 걷다.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with Jane이 walk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를 꾸미거나 동사를 꾸밉니다. 자, 역시 전치사 역시 정의와 하는 일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치사를 공부하고 구가 무엇인지 공부를 안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 아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란 2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 한 가지 품사가 되는 언어 단위. 이게 바로 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구에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꼭 한 가지 품사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book on the table is a novel. 여기 구가 하나 있죠? 눈치채셨죠? 바로 on the table입니다. on the table이 왜 구가 되냐면 자, 단어가 2개 이상이라는 것 만족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품사가 되어야 하는데 on the table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2단어 이상이 되어서 더 북을 꾸몄죠. 명사를 꾸미면 품사가 뭐가 되죠? 형용사.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구. 그래서 on the table이 바로 형용사 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더, 북, 온을 하나로 묶어서 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는 만족시켰지만 한 가지 품사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lives in Seoul. 여기서 in Seoul이 구가 됩니다. 우선 단어 두 개 이상을 만족시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in Seoul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몄습니다. 동사를 꾸미는 품사가 뭐였죠? 부사죠. 부사인데 이제 그러니까 단어 두 개 이상이라는 것 만족시켰고 또 한 가지 품사위를 했으니까 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he lives in 단어 세 개를 묶어서 이게 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어 두 개 이상은 만족했지만 he lives in이 합쳐져서 어떤 품사위를 하지 못하니까 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구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단어 두 개라고 할 필요 없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에는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니고도 있긴 한데 중요하지도 않고 모르셔도 됩니다. 진짜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입니다. 정확하게는 형용사고 부사고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7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정의와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란 문장에서 두 성분을 이어주는 단어.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but, or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것만 연결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보시죠. An apple and a pear. 사과와 배.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단어끼리만 연결합니다. 또 구와 구를 연결합니다. 같은 크기. 예를 들면 for you and for your family.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와 구끼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절이라는 건 단어 두 개 이상은 돼야 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돼야 하는 것이 바로 절입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I am short and you are tall. 나는 키가 작고 너는 키가 크다.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만약에 단어와 구를 연결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고요. 단어와 절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와 절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크기로만 연결하는 게 바로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접속사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8번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사실 뭐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감탄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 아니라 감탄사의 정의는요. 놀람, 느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혹은 이 부름에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감탄사입니다. 예를 보실까요? 오! 뭐 이런 거요. 놀랐다는 표시죠. 아니면 또 뭐 아우치 이런 거. 아야! 이런 뜻이요. 웁스, 아이쿠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이고요. 또 뭐 헤이! help!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도 역시 감탄사입니다. 부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 yes, no 이런 것들도 역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감탄사는 완벽합니다. 자, 감탄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품사를 정의와 하는 일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 바이바이.